이곳에서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인. 네, 이태인. 한꺼번에 다 하는 거? 네. 씩씩하게 해야지. 저 35쪽에 평택시 농업경영대회 지원 300이 인상을 했고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이 50%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뭐 농업 인구가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회를 가다 보니까 인원이 딴 단체보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계속 행사 때마다 올려주라 해서 사실 상당 기간 같은 게 못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기왕 올려줄 바에는 그 밑에 보면은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동결이요. 그거도 올려줬어야지. 이제 거기는 경영인들은 한 남자 경영인들은 500명 정도 되는 500명 되는데 농업경영인에 뭐 올려준 거 좋다 이거. 그러니까 적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성 농업인도 아니 그 남녀 평균 여성이 더 쓰잖아요. 여기도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요. 네, 근데 이제 인원수를 이제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인원수는 적은데 또 올려줘야 그다음에 36쪽에 그 위에 보면 전능의 경기도대회 개최 지원하는 게 평택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저기 그 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택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 내는데 무봉산 수련원에서 그래서 이제 1박 2일 해놓은 걸로 이렇게 계획이 거기에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 그 얼마나 있겠대요? 한 500여 명 오는데 이제 차 세울 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이게 경기도에서 오면은 대형 버스가 올 텐데. 네, 타시고는 이제 대형 버스로 오기 때문에 그 차 주차를 어디다 세워? 노동사는? 밑에 해봐도 안 돼. 주차장이 부지가 적어요. 그거. 그리고 이 단체하고 상의 좀 해봐요. 그럼 현장도 가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농업인자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하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확 줄었네요. 한 절반 정도가. 요게 이제 한국 장학재단이라는 데서 우선 이제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대부분 이제 오는데 지금은 한국 장학재단에서 무이자라도 거기서도 해주기 때문에 글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농업인 자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줄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되게 보면은 한 50%를 갖다 줄였는데 이렇게도 큰 문제 없어요? 네네 그거 감안해서 이제 올해 나가는 거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 그 밑에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니까는 여성 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이를 대행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게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때 그런 거 가서 농사일 대신해줘? 이제 그 가사 도우미를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저기 그러니까 90일간. 아니 그 집에 가서 그 출산하면은 이 가사 일을 갖다 대신해준다? 이제 농가 도우미라고 해서 그 이제 집안일도 해주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일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도움 지원 누가 5만 원 받고서 누가 농사를 지어줘요 그거. 아유 일도 안 할거 이거. 일당 5만 원을 잡아놨네. 네네. 좀
좀 개선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출산하는데 그 식구들이 돌봐주지, 누가 해, 그. 그래도 저기 올해도 5명이 신청해서 5명이 저 혜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그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 있는데 일반 농산 어촌개발 공모사업 연구용역인데 3개소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19년도라 아직은 이제 내년도에 그 선정을 해서 3개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내년도에 같으면 이제 그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이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는 기름일리, 저기 고잔, 삼리, 야망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2019년도 사업 공모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를 갖다 2019년대 공모사업인데 내년도 2017년인데 70번 2년 전에 해야 되는 거? 예산 세우는 거? 예, 요거 이제 용역을 해서 공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도 그렇지 2년씩이나 미리 예산을 세운다? 2년 전에? 이제 올해 하는 게 2018년도 공모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 2019년도가 2018년도 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아니 해야 됩니다. 그 연구용역을 그때 2019년도에 3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 2019년에 이제 사업인데요. 네. 연구용역을 내년에 준비를 해서 공모 준비를 해서 네. 2018년도 봄에 농식품부에 제출을 해서 공모 사업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만 2019년 사업이고요. 공모는 2018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준비해서.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이거 18년도에 이제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요. 거기에 응모를 하려면 미리 이제 연구 용역을 해서 18년도에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19년 사업비를 할 수 제가 있는 여쭙는 거는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럼 내년도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8년도에 공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7쪽에 농업인 안전보험지구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조금 더 그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입원비, 병급여, 재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이런 그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 80%죠. 여기 설명서 볼까요? 재해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여. 재해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해 이제 입었을 경우에 일하다 이제 뭐 사고를 당하셨어요. 보험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을 주는 건데 드리는 보험료에 이제 20%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5천 건인데 이 보험은 이제 NH 농협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죠. 예. 예. 근데 5천 건 갖고 되냐고. 농민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올해 들은 건수가요. 네. 4,326건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아니 네.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세대수가? 거의 뭐 2만 3만? 3만 세대? 만 세대. 만 세대 정도. 만 세대? 네. 그럼 이게 지금 5천 건 이게 뭐 하면은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놓은 거라 올해 추진을 해보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작년에 아까 4천 뭐 어쩌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드는 농가, 농협을 통해서 들고 있는 농가들을 파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저 하단에 보면은 어떻게 그 슈퍼오닝 파충용 농산물 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쌀하고 원예작물 구입하겠다는데 쌀이 2,000원 곱하기 2만 개인데 2,000원짜리 뭐요? 그게 홍보미 500g짜리 홍보미. 그거 누굴 주는 거야? 그런 이제 외부에서 홍보 나갔을 때 이제 500g짜리 그걸 갖다 네. 주는 거예요? 한쪽 활동을 합니다. 이게 500g이 뭐 3, 4인용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홍보용으로. 그 원예작물은 뭐 구입해요? 571박스. 그게 이제 주로 배, 오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호박, 이거 송탄 APC에서 나오는 그 과체류고요. 그건 누굴 주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식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홍보 나갔을 때 그 단체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농민들도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좀 시식도 시키고 좀 하고 뭐 홍보하는 거는 시에서 직원들 같이 한다 해더라도 농협에서도 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농협이든 재배된 거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봄나들이 축제 같은 데서는 송탄동에서 뭐 오이 데이에서 이렇게 오이도 많이 갖다가 홍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그 용배수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작년도 14억에서 이제 내년도께 이제 금년도 예산에서 25억으로 했는데 이게 용배수로가 이게 원래 저는 그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관리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요. 이제 거의 거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 시로 많이 이렇게. 아니 그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뭐 없으면은 뭐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라 뭐 좀 그러는 걸로 아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무한정에 이렇게 퍼주면 어떻게 이거? 예? 자기네들 자구책으로 노력은 안 하고 금년도 14억에서 내년도 25억으로 갖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달라고. 의원님 이게 저기 그 작년에 14억이 아니었고요. 또 추경을 또 세웠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제가 추경이 얼마 세운 거? 그때 25억인가 세웠습니다. 22억인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실질적으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14억을 세웠던 이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가 자기들 관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농촌공사를 스스로 좀 예산 확보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14억을 세웠다가 결국은 이제 그 농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25억 가지고도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그냥 봤더니 그 예산 확보 수리를 잘하고 예. 뭐 시비를 갖다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냥 뭐 뻑 하면 그냥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 갖고 어떻게 좀 시비나 좀 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도로 농촌공사에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최소화해서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가 81조
청소용 손수레 구입. 이 청소용 손수레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81조. 저기,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손수레를 기존 게 이제 사실 좀 크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화원들이 쓰는데 좀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소정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작은 걸로 구입해가지고 지금 쓰고 아니 뭐 있는데 이게 파뿌라시에서 좀 보여주면서 하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도 이 분리수거함 뭐 어쩌다 그 망좀 어떻게 하여튼 뭐 150kg까지도 뭐 견딜 수 있는 무슨 뭐 피재질인가 뭔가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거나 좀 바꾸라 했더니 뭐 어쩌 뭐 에코센터 뭐 가다 뭐 어쩌고 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언론에 툭 쳐나오니 이게 뭐요 이게? 예? 그거는 다른 작년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네 이게 뚝 하나 있더라고. 이거 여기 보면 길거리 분리수거함 노후 교체 추진해 갖고 신문에 나와버렸잖아요. 아 그거는 의원님 저기예요. 아니 길거리에 있는 거 봤어. 네, 그거는 저기 우리 저 버스 정류장 같은데 보면 네. 요즘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테이크아웃 많이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위에다 놔두고 다른 부분 다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튼튼한 걸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쓰레기 아직에 보니까 그치 쓰레기 수거함 같은 거 있던 거 지금 거의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다 이게 그런 거 이 정도하고 비슷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버스 정류장이니까 분리수거함인데 이게 넘치면 여기가 쓰레기장 되는 거지 또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빼놓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거기다가 공공용 봉투, 파란 봉투를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시민들 반응도 통을 좀 놓는 게 낫겠다. 아니 이거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좋긴 보기에도 좋아요. 예, 이게 좋긴 좋은데 이제 이게 넘치면 여기가 쓰레기장이 된다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손수레는 뭔지 그거 좀 네, 알겠습니다. 좀 보여줘봐요. 사진 해가지고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근로자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미화원 겁니다. 미화원? 예, 예. 그러면 저기 뭐 저기 같은 건가? 이거 그 마트 같은 데 갈 때 보면 끌고 다니는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조그마해서 괜찮잖아. 바퀴 2개짜리 이렇게 끌고 다니면 가볍고. 형식은 그렇게 비슷합니다. 장볼찌개 그 바퀴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했는데 이거 그냥 그물망 그대로 그냥 계속 쓸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1,900원짜리를 했다가 내년에는 2,300원으로 단가를 아니 단가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유기견들이라든가 뭐에 개나 고양이들 막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폐지 줍는 사람들 다 파헤쳐놓고 그렇게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다 날리고 찢어지고 그러면은 어떤 방 하나 갖다가 대책을 강구 좀 해줬다 하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응? 철망을 넣는 것도 또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지하는 면적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깨끗해진다면은 뭐 면적을 뭘 따질 게 있어요. 지금 면적 얘기하면 저기 그 헌어 수거함들 갖다 있는 것 좀 다 수거 좀 해봐야 좀. 그 면적은 왜 얘기도 안 해. 그 종류도 다양해 그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좀 궁금사항인데 저기 그 음식물 쓰레기 이거 좀 줄이는데 보면은 일반 가정집도 그런 게 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게 건조시켜 갖고 뭐 이렇게 분쇄하는 게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거를 갖다 좀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시자는 말씀이죠. 좀 이렇게 건조기나 이런 거 보급하고 좀 보조금을 주자는 말씀. 네. 왜냐면 지금 음식물이 지금은 좀 많이 좀 낮았다고 저도 보여져요. 왜냐면 그전에는 뭐 검은 봉투에다 해갖고 막 치우는데 요새는 거의 그 지정 그 봉투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게 건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음식물 여름철에 찢어져갖고 냄새나고 또 넘치면 옆에다 세워놓으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놓고 예, 그거는 하여간 그 현재로는 검토를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예, 그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분쇄기요. 예. 그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갈아서 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많이 지금 뭐 영업들도 하고 그러는데. 분쇄기는 일단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하수팀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분쇄를 해서 네. 하수 처리장까지 이제 그 오폐수 관료가 확실하게 있으면 예. 그 갈아서 하수 처리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방법이긴 한데 그게 보장이 되려면 거기까지 막히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구배 같은 걸 좀 잘 따져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하수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 구역에서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걸로. 그래서 그게 모든 음식물을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갈아가지고서 예. 하수통에서 내보내면 깨끗하게 깨끗한데 두 가지 원인,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 구배의 문제가 있고, 예. 하나는 또 하수 처리장의 부하가 또 그렇죠, 세게 당연하겠죠.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예. 모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시범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거 알고. 근데 그게 그- 불법인지 정당한 건지. 그리고 지금 가정집에서도 아니면 일반 아파트에서도 개인적으로 다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이제 그 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하수 관로의 문제가 네. 있고 두 번째는 하수 처리장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지금 그 특정 저기 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음식물 분쇄기가 예. 진짜 수도 없이 특허로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다단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그걸 그럼 아니면 시에서 아니라고 뭐 동의나 뭘 통해서라도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하여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하스팀하고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사입니다. 건조기 문제나 이것도 또 연관이 되는데 저희 시는 이제 이제 에코센터 안에 모든 음식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3년 있으면 들어서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지원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돼요. 그 건조기를 개인이 뭐 사서 쓰는 건 좋지만 그거를 만약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또 처리 시설도 있고 이런 셈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래서 그 저기 예. 그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빛이 돼 있는데 뭐 저기 보니까 캔 압축기 뭐 이렇게 있듯이 예. 그런데 그 음식물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하나씩만 갖다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걸 제안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 이제 시에서 좀 보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이중 투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또 처리 시설을 또 두는 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기 뭐 일단은 음식물에서 찢어져 갖고 흘러갖고 바닥에 냄새 나고 뭐 고양이들 뭐 이런 것도 좀 덜할 거고 그만큼 양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또 어쨌든 거기에 또 뭐 개인이 설치하는 거야 뭐 저희가 아니, 뭐 개인 가정에서 뭐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 통 있는데 예. 그런데 한해서 좀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울에선 지금은 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민간업자가 개발을 렌탈을 해가지고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쓰게끔 하고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평택시에는 에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다고 얘기를 저도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에코센터가 비록 생기다 치더라도 한폭 권태볼만 한 겁니다. 그래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명근 의원님. 네, 홍명근입니다. 농업정책과 41쪽입니다. 농민에 관한 이번에 그 용익계 3억 세웠네요. 네. 장소나비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부지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뭐 시내에 있는 그 부지는 뭐 하는 거냐? 저기 비전 일동사무소 그리고 뭐 그 저기 그 일동도 사무소짜리는 그것까지는 매입을 안 하는 그냥 그러면 그냥 우리 농민회관은 그냥 이전만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농민회관 자리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전 일동 아니 그 자랍초등학교 그 옆에가 원래 이제 조건 불다가 이제 자체 경영에서 이제 그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건 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저기 세운 거는 뭐예요? 설계 이용협회 세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정- 장소랑 상관없이 설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 지금 현재 설계 중인가요? 설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 설계비를 세우 설계가 서야 이게 요즘 3억이 좀 설계 비용이 아니면 지금 설계 비용입니다. 설계 비용? 하여튼 그 요즘 우리 평택시는 뭐 도로 사업이고 건축물 그 짓는 거고 뭐 바닥에 그 책정된 것 때문에 골프도 문제된 거 많이 알죠? 하여튼 최저로다가 최대한. 네, 좀 최대가 아니라 최저로다가 예. 설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은 버섯 재배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44쪽 밑에 버섯 재배 현재와 44쪽. 예. 그럼 요즘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생산되고 있어요? 저기는 시설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그럼 돈만 주면 끝인가요? 그 이제 농가마다 좀 틀린데요. 그 이제 그 경영력이 좋은 저 제품들은 좀 잘 팔리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이제 그 재래시기로 하고 이런 농가들은 그렇게 이제 그 버섯이 또 이렇게 과포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그렇게 이제 또 떨어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신청도 농가들이 많죠. 이제 그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보면은 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그 농업용 창고 시설에서 버섯 재배로다가 시설 내면은 허가가 제일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실제 버섯 재배하는데 많아요. 뭐 한번 일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글쎄요, 대해서. 왜냐면 이제 버섯이 이제 과잉 생산도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시에서도 이제 그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그 경제성 있게끔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버섯 뭐 딴 데보다 뭐 한 30%도 안 되는 값에 매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매매가. 이게 사실 농민을 살리는 그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망하는 정책 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래도 농업도 하나의 사업인데 수익성이 맞아야죠. 쌀값도 12만원씩 하는데 이거 대치작물로 되는 것도 충분하게 이거 교육도 필요하고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7쪽에 브로벨리 선별기 지원이 이제 900만 원이 책정이 되는데 그거는 그 10대밖에 안 되네요. 그 작년에 이제 추경에 세워서 15대 해고요. 예.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마을에 하나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이제 농가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도 많겠네요.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8쪽에 교공동육묘장 증설 이거 이제 1억 5,600인데 이건 어느 뭐 농협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그 증설은 농협에 농협에. 네. 근데 그 육묘장이다 보니까 어느 농협 보니까 그냥 그 단순 그 한 번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투자 대비 그 농민들한테 그거 좀 나오겠어요? 이제 육묘가 어려우니까요. 사실 농가에서 이제 뭐 대규모 농가는 자가로 해서 충분히 하는데 이제 뭐 30만 원도 아니고 3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사실 너무 많이 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 이게 이제 50% 잠깐 50%? 자부담 50%. 자보다 뭐 50%? 네. 그 좀 이제 먼저 그 농협에서 했는데 그 성과는 좀 어떻게 좀 지금 느끼고 농가들은 상당히 좋긴 하는데요. 장당 2,500원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받았거든요. 근데 2,500원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고 농협에서 네, 농협에서도 그냥 미치지 않으려면 한 2,000 아니 농협은 어차피 농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예. 농업인들의 하나사업적으로다가 목적은 그거가 있었는데 지금 2,500원이면 일반 농가하고 똑같이 받는데 일반 농가는 보통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3,000원? 3,000원. 500원이면 그 경쟁력이 없죠. 네. 농민을 진짜 구할 것 같으면 무상위로 줘야지. 저기 뭐 이 정도 우리 시에서 저기 지원해 주면은 무상위로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토의 그 종료를 가지고 1,800원씩 이렇게 합니다. 상토도 우리가 이제 무상위로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내년 거는 26%다가 이제 여기에 돼 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상토 주고 씨앗 주고 그러면 뭐 농협에서 들어갈 게 비었는데. 그 한번 이제 농협하고 좀 조정 좀 해서 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네,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52쪽에요. 이제 배 수출농가 폐 육성을 하는데 7,200만 원을 내년에 세웠네요. 그건 뭐 어떻게 수출을 이번에 뭐 시장님도 하와이 가셔서 그렇게 좀 활로를 개척해 오셨나? 이거는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 52쪽에 하단 부분. 이제 요게 이제 배 수출을 하려면 이제 우리 그냥 약재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농약 성분이 나오면 수출이 안 돼가지고요. 그 친환경 이제 농약 뿌리는 걸 한 17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그 농업은 뭐 기술적으로 영농제도에서 지금 전농약이나 그때 그 기준치에 맞는 걸 적용하는지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53쪽에 농산물 공동 출하 지원 확대, 이거는 어디에 그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요? 3,400만 원이? 요거는 이제 그 경기연합사업단에 그 이제 그래서 추진하는 이제 출하 사업이라서요. 이제 그 형태 바스농협에서 이제 배를 포장해가지고 입맞춤이라는 브랜드를 나갈 때 거기서 이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6비하고 12하고 해서. 네. 우리 금년에 어떻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는 그 경기연합사업단에 의해서 한 547톤을 나갔습니다. 그럼 수출이 많이 된 건가요? 이거는 이제 국내 이제 수출이 아니라 국내로. 국내 판매? 네. 그 수출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이거는 공동 출하 지원입니다. 그래, 54쪽에 로컬푸드. 이제 80억인데 이제 40억만 됐네, 여기? 이거는 이제 추경에 올해 거는 추경위로 들어갔고요. 네. 이건 이제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거 자치회에서 3번씩이나 저기 반려돼가지고 이거 아주 심사숙고하게 설계 아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네네. 1,400만 원짜리 단가 없습니다. 저기 설계비가 네네. 이거 좀 해서 절감시키세요. 왜냐면 우리 그 자꾸 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뭐 보상비나 이게 뭐 우리가 말 못하는 보상비가 책정되고 설계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좀 신경을 좀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요.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변경, 공고료. 이거는 얼마큼 이제 좀 지난번에 해서 좀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말로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죠. 이게 이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금이라도 뭐 융통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라도 찾아내서 저렇게 우리 본인들 그냥 애를 쓰시고 우리 공짜분들 애를 쓰시는데 사실 그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말로만 그냥 해준다라고 실제 함부로도 내려보내서 이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다 되는 줄 알아. 어디가 뭐 네. 그 동료회원들도 가시면은 언제 사실 우리 없잖아요. 이런 것을 좀 홍보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57쪽에 용별 사업은 뭐 이제 한 11억 좀 이제 진행이 됐네요. 그 정도면 네. 어떻게 이제 좀 밀어들어오면 해소가 되는지요. 이게 뭐 저희 시군액이 아직도 토공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도 한 36억을 했는데 올해 25억을 계산했는데 그 좀 이렇게 하는 민원이 많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거는 지원해야 하여튼 될것 뭐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 순환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수입 15쪽 보면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이 이제 한 52억 정도 되고 이제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요. 그건 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79쪽에 보면은 그 종량제 규격 봉투 올해 얼마나 책정됐나요? 제작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는 지금 4억이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4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종량제가 0.5%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좀 줄으면 이것도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볼 때 되니까 감사 때요. 그 우리 쓰레기 그 음식물하고 양이 이제 0.5%를 줄였다고 지난번에 그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100으로 봤을 때 0.5가 준다면은 규격 봉투도 좀 줄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규격 봉투를 안 쓰는 사람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쓰레기 이제 양은 똑같은데 예. 규격 봉투 양이 늘었다는 거는 쓰레기 봉투를 그동안 안 쓰던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막 검은 봉투에 버리던 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전쟁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는 사실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늘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이제 분류수거도 좀 잘 되고 있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지금도 좀 그 일반 그 쓰레기 봉투 넣는 사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업체에서 안 가지고 와 보니까 그거는 정말 사실 흉물스러운데 그걸 우리 그 CCTV 좀 확보 좀 해서요. 그런 분들 좀 앞으로 좀 버리지 않게끔 좀 우리 그 국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전에 이제 안 지켰을 때 수거를 안 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정착이 안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안 되는 데는 전체가 다가 아니고 심하게 안 지켜지는 데는 지금 일부 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착을 위해서 그거는 좀 그리고 이제 음식물 그 쓰레기도 그냥 일반 그 신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들이 안 가지고 이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의원들한테 그냥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좀 읍면동에 이제 좀 기여도 좀 해서
그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81쪽에 이제 아까도 저기 그 RFID 그 기계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여기 시에 40개 단지입니다. 40개 단지. 그거는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좀 설치한 지가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좀 더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에코 시설이 개설이 돼서 이제 건물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그 대안을 준비할 건가 그것도 좀 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쪽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을 이제 84억 원이 이제 국비 내시돼서 이제 시에서 하는데 또는 뭐 하수장 처리장별로다가 이제 배분되는 건가 이게? 그리고 에코센터 내에 에코센터로 들어갔고 에코센터 처리 시설. 그래요. 86쪽에 그 청소 차량이 이번엔 노면 청소 차량을 구입하네요. 예, 송출에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있습니다. 네, 송출에 재배정할 겁니다. 수출에 다른데 차량들은 모두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 안 됐나 아직요? 아직 안 됐습니다. 뭐 내구연한이 다서 그런지 하여튼 그 도로 청소할 때 아주 그 분진이 아니라 분진을 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진을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회장님들도 몇 차례 전화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기술적인 거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에 모두 전기자동차 구입이 이제 9,500 남았는데 요거 몇 대나 구입하시는 건가? 5대 구입하고 5대. 여기 대수가 명시가 안 돼가지고요. 이건 뭐 저기 각 부서별로 필요한 차겠죠 그러면요? 이건 민간입니다. 민간? 예.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 지원금이 나가나요 이게? 시에서도 대당 500씩 나갑니다. 100씩. 그래요. 저 90쪽에 가정용 전업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그건 뭐 이름이 360대 그러면은 그 신청한 그 가정마다 해주시는 거죠 그게?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예, 문제는 없습니다. 91쪽에 대기오염 측정 설치 운영하는데 요즘 또 대기오염 때문에 아주 우리 평택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호승이나 일관적인 다른 데 뭐 한 20%가 차이가 난다는데 그건 어떻게 좀 대비를 좀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포승에 있는 건 이제 평택한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딴 데보다는 한 20여 내지 30%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포승 업사무소에서 열흘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20에서 25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하고 비교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이 많다 보니까 딴 데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고요. 그 비등비등합니다. 여기 그 미세먼지가 초과할 때는 우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초과되는 게 아니고 중국의 황사나 이런 게 이제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초과되는 거죠. 내부 뭐 공사장 이런 것 때문에 초과되는 일수는 아닙니다. 뭐 기업체에서는 뭐 좀 대기오염 같은 게 좀 심각한데 좀 거기도 좀 몇 군데 되죠? 예, 네.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집중해서 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92쪽에 화학전 대비 그 제동물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430만 원인데 뭐 탄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 우리가 미비돼서 화학전 대비한다는 것도 설명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학전 대비해가지고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그 총 구입해놓은 겁니다. 이건. 그 430만 원 아주 들었어요? 예. 그럼 어디 그 어느 지역만 선택해서 해놓은 아닙니다. 이거는 구입해가지고 보관해놓은 겁니다. 보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발생 시 사용하는 겁니다. 좀
더해서 요즘 이거 탄저균 때문에 아주 그냥 지난번 시민들도 그냥 오선병장 앞에서 저기 했는데요. 만반의 준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고 독조 제거. 아까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 우리 그 8개 시군에서 내려오는 거라 우리 그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가지고 한국농업종사하고 우리 과하고 해도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8개 시군 그 인접해 있는 그 유입되는 그 천회 되는 그 시군하고 협의해서요. 거기서도 좀 원인자 부담해서 좀 밀고 좀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협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석 의원님. 예, 지금 45쪽에 달리기 지원이 있어요. 230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본체만 이렇게 해서 하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비행 회복하는 게 그게 얼마나 나요? 그 정확한 가격은 제가 그 부속기가 아마 그렇게 많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트를 해갖고 기본적으로 해서 이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체만 있고 이건 또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면 작년보다는 많이 늘렸는데 저는 그 부속기 하나 기본 정도는 또 이제 그 저기 농민들이 이제 최고 많이 사용하는 거 네. 그런 거는 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기 검토해가지고요.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해서는 다음에는 그 예, 그 예산은 범위는 하지만 지금 230대인데 이 숫자를 한번 180대로 줄인다 그러면은 네네. 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고 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었는데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 47쪽에 이게 지금 25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조기가 또 30.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은 저는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고 요즘에 같은 농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0%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올해 계산한 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동가에는 이제 농협에서 25%를 해주기 때문에 50% 맞춰준 거고요. 네. 그 30%는 사실 이게 이제 기존에 계속 나간 거 형평성 때문에. 형평성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금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 이거 사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로 다. 그래서 지금 이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올려야 돼요. 이거는 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몰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일몰 사업이 우리 된다고 지금 날씨들이 뭐 굉장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저기 하지만 이게 또 건조기가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말리는 농작물들이 많이 늘셨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30%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차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레인보트나 이런 것도 다 저기 하셨는데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슈퍼는 이제 과체료 52쪽에 분명 이거 이제 30%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추명 공사하고 돼 있어요. 거기 센터에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40% 받아봐요 센터에서.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슈퍼에 이제 부린 사람은 실효 최고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됐든 지금 30%야.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좀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생물이라고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뭐 20% 더 해준다 그러면야 9,900이면은 한 4, 5천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보조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였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추라는 것을 다 해주지만 이거는 전문적으로 농업을 지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됐든 좀 올릴 수 있는 네, 여기를 그건 하겠습니다. 해서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이제 생산물 육성에서 이제 세 군데를 하고 거기서 요번에 이제 시공사업 직판 같은 거 했을 때 네. 그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공채분한테 좀 조율하지만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담당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뭐 어느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과별로 다 담당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도 좀 협조를 해서 이왕 저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일이잖아요. 뭐 쇼핑하러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서 딱 보면은 담당자들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구 왔을 때 반짝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 그런 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7쪽에 수업이란 교수나 이 연구소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이왕 우리가 어떻게 됐던 토공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박스 가는 거 교체했었으면은 유의면적이 좀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 제대로 좀 활용을 좀 하게끔 하면은 비용을 좀 뭐 보강토를 싸든 해갖고 그걸 좀 넓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 협의를 또 안 해주더라고. 그 사항은 우리 노동공사에도 다시 지금 협의해서 그 현장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아시죠? 어딘지? 그 한번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상면이 위험해.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그렇게 쓴다고 그래갖고 그게 뭐 땅이 우리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협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70쪽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생활폐기물 이제 수주 분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그 매립지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해갖고 거기서 이제 걸리면 그뭐 페널티 말고 뭐 과태료 같은 거 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어느 정도? 올해 집계는 안 해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안으로 가면서 그 소각용이 천안 쪽으로 좀 빠지는 바람에 천안 정도? 예, 그래도 아마 그 걸린 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좀 잘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80쪽에 그 폐기물 처리비가 이제 노면 정부차는 그 전에는 폐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노면차에서 나오는 이제 페토사인데요. 예. 이거를 이제 그때그때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대에서는 없는 걸로. 아, 야, 이게 저 예산 목 변경을 불합리한 목 변경하면서 몇 가지 사항이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는 이제 크린존 이제 그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에는 뭐 이게 뭐 쓰레기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크린존 사업이 굉장히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린존 사업이 쓰레기와 전장 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바뀐 것 같아 지금. 그걸 굉장히 활성화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예산을 좀 줄였어. 네. 클린존 사업은 좀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린존 사업 보면서 뭐 사람과 뭐 쓰레기 전쟁 거기다가 넣어서 해주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거점 수거지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장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집 앞에 문전 배출하는 쪽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클린하우스를 좀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기저기서 그 쓰레기를 다 갖다 거기다 놔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고 또 이제 크린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서만 합의만 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 어디 다른 쪽에서도 의자경제건가 뭐 동네 만들기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있죠. 마을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접목시키면 해결돼요. 그걸 따로따로 보시지 마시고 그게 우선이다.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은 전쟁이나 평화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최우선적으로 이런 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뭐 가산점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집화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몇 군데를 그런 의도로 이제 도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합의만 되면은 주민들끼리 다 그거를 분리수거되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지만 자원화시키면 그건 네. 쓰레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찍 승모가 된 것 같은데 좀 줄였어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비. 예, 그게 저기 그 전년도에 사업량이 적은 시군에 경기도에서 이제 그 많이 배정을 선대적으로 좀 해서 저희께 많이 좀 줄었지만 우리 시가 이제 경기도 전체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셈입니다. 아니 이제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이게 슬레이트 사업비가 한 9월달 전에 다 소비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주택이 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주택이 2,078개가 조사됐어요. 사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594동을 교체를 한 겁니다. 594동. 그래서 부족하긴 지금 한데 뭐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우리 예산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국도비 꼭 매칭이 아닌. 이게 어쨌든 뭐 1년 저기 한다 그러면 좀 뭐 12월 달에 좀 남아야, 아니 뭐 한 8, 9월 달에 좀 남아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소비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딴시금도 다 소모가 일찍 되고요. 그럼 우리는 딴시금보다 많이 받는 물량입니다. 이게 전체 물량이 줄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줄었는데요. 줄어서도 그 타시군에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받는 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모르지만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91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직화구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은 이건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점에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화구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두 군데 이전 시범적으로 전 내년도 두 군데가 내려왔는데요. 어디입니까? 그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직업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뭐예요? 이제 고기 굽는 데서 이제 연기 같은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일부 민원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게 바꿔 나가지고 안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연기 이제 다 해서 그걸 옥상으로 해갖고 제가 빼시잖아. 네, 거기다가 이렇게 무슨 저감장치를 담은 거예요? 예, 저겁자 해가지고
이게 개소당 지금 1억 7,500에 저 자부담이 50%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1,700 7,750만 예. 원짜리인데 이게 3,500이 예, 3,500입니다. 이게 자부담 50% 해가지고 그럼 7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개당 3,500만 예, 3,500입니다. 이게 경기도 알프스 환경 프로젝트입니다. 거기 사업 일환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한두 개씩 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750만 원씩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우리 평택시내 직화구이 식당이 저 대형 음식점 이게 어디에 어디? 아직까지는 전 신청을 안 받았고요. 내년에 확정되면 아니 그 대규모라면 그 정도라고 그러면 자부담 1,750만 원씩 할 정도라 그러면 거기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데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자비도 다 하고 이 중도 하는 직화구이 좀 작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시설이 이제 큰 데만 가능합니다. 조그만 데는 안 되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 뭐 그런 게 정화장치라는 게 꼭 뭐 대형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거는 집에 설치하려면 그쪽이 여기서 설치하는 게 저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냥 작은 데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 아니 저는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데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근데 아마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고에서 시범 사업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추진해보고 제가 적정한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아니면 하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좀 자료가 좀 줘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같이. 네, 제가 하나 좀 할게요. 저기 농업생태공원 앞에다가 지금 로컬 푸드센터하고 농민회관 짓죠? 예. 다른 인근 시에서도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시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가 초가집하고 농촌에면 한옥 아니에요. 그래서 한옥으로 해서 좀 건물을 좀 멋있게 좀 설계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평택에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발 또 엉뚱한 생뚱맞은 건물 짓고 막 이래가지고 그 본 취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쪽에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 이게 특정에 있는 건데 122쪽에 이제 한밭대비 이제 용수개발 사업하고 이제 가문대비 룰배 도입은 저기고 한밭대비 용수개발 주공군데 어디입니까? 저기 서탄면대 천리에도 수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게 농업 기반 시설이죠? 이제 농업 기반 시설이죠. 저기 그러면 이제 아니 개발. 농업 기반 시설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런 시설이 굉장히 좀 지금 취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진흥구역 해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시설을 투자해보는 그 요건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요건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전체적인 거를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 개발을 이제 이게 크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면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가 관리를 안 해,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주면 그 운영은 이제 농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내천리가 이제 어느 지역인지 분야도 좀 아는데 네. 그쪽 같은 경우에도 수리 시설 또 어떻게 보면 그 경지 정리 안 돼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뭐 관정도 우리가 해준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판 거예요. 네. 그렇지만 거기 지역이 지금 용도가 뭐예요? 농림지역입니다. 옛날 야산이었었어요. 야산을 농민들이 스스로 밭농사도 힘들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걸 갖다가 농지로 만들어 갖고 지금 만들어 왔는데 우리 시가 그걸 갖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어버렸어. 그 바로 옆에는 관리지역입니다. 땅값 차이가 100만 원 나요.
흔히 지금 어떻게 됐던 우리가 농지를 라고 없애려고 그러면은 기반 시설이 아주 안 되는데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 없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근데 과장님 보는 관점하고 또 농지부에서 보는 관점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 근데 이 지역도 지금 뭔가 저기 네, 진흥구역 해제를 원하는 곳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저길 때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내설리 같은 그런 불합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건의해야 돼요. 네. 그게 옛날부터 수리시설 돼 있지도 않지. 경지 정리도 안 해놨지. 그 내 돈 들여가면서 물 퍼갖고 농사 짓는 곳인데 그런 데를 다 진흥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편하게 질 수 있는 곳이 진흥구역이지 그렇게 어려운 데를 갖다가 다 묶어놔갖고 그 우리 평택시가 묶었어요. 애초에 묶은 거는. 다 하셨어요? 네. 오늘은 회의 진행과 저녁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부자인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오후 7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